1942년 목포시 양동 선교사 사택에서 첫 전파를 발사한 이래 올해로 개국 80주년을 맞은 KBS 목포방송국. 지역의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 제3함단 가구도에 살고 있는 고승권 이장입니다. 가구도는 태풍이 가장 먼저 닿는 길목이 취해 태풍이 불어올 때면은 전함방송 주관사인 KBS 뉴스특보 등에 더 귀를 기울이는데요. 이번 주가 섬의 날 주간입니다. 섬이 갖고 있는 가치를 이야기하고 알릴 수 있는 KBS 목포 방송국이 그런 보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 걸어온 80년. 변함없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KBS 목포 방송국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윤심입니다. 삶의 터전, 영토로서의 중요성, 관광 생태 문화 자원의 보고이자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가치를 높여서 떠나는 곳에서 돌아오는 곳으로 만들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목적으로 2018년 도서개발촉진법 법률 개정에 따라 2019년에 처음으로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날. 오늘은 8월 8일 3회째를 맞는 섬의 날입니다. 팔자를 옆으로 하면 무한대를 의미하는 기호의 모습이 되죠. 섬이 가진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8월 8일이 섬의 날이 됐는데요. 대한민국은 3,300여 개의 섬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섬이 많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섬의 65%가 전남에 있습니다. 사실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섬의 날 제정이라든지 섬의 체계적 연구 조사, 그리고 섬정책 마련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한국섬진흥원의 목포 사막도 설립도 그동안의 섬의 가치를 알리고 그 필요성을 꾸준히 요구해온 이 지역의 학계, 주민, 지자체 등 각계각층이 노력해서 만들어낸 산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섬의 날 기념식이 목포 사막도에서 열렸는데요. 자, 이번 3회 섬의 날 주제는 섬 대한민국을 띄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북 군산 그리고 고군산도 일원에서 이번 주 내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섬의 가치 의미를 알리는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자, 오랜 세월 그 섬을 지키며 살아가는 분들에게 띄웁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파도 어느 고운 바람 불던 날 잔잔히 다가와 날씨부터 출발 세안시대 알아보겠습니다. 백금희 리포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가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입추가 지났지만 여전히 밤낮을 가리지 않는 무더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가축과 어패류도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폐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안군 흑산도 우럭 양식장에서 우럭 190여 마리가 죽었다는 첫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진도에서는 오리 500여 마리가 집단 폐사하는 등 지난달부터 가축 47,700여 마리가 더위로 집단 폐사했습니다. 축사에 물을 뿌려 더위를 식혀주고 양식장은 시수 조절 등으로 고수온 피해를 막아야겠습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푹푹 찌는 폭염과 함께 소나기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해남과 진도 31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남쪽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도 습도는 높지만 뚜렷한 비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더위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요즘 라디오 듣는 프로 있어요? 라디오 어떤 프로요? 제가 출근길에
자주 듣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데요? KBS 목포방송국 출발 서해안 시대. 이걸 들으면 지역의 문제 또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귀가 아주 밝아지고 열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KBS 목포 라디오 출발 서해안 시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35분 32초 33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인 전남 그 최일선에는 섬이 있습니다. 지속 발전 가능한 섬의 가치. 오늘 경제적 의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도말씀의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청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천입니다. 네, 앞서 우리나라 섬의 65%가 전남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오늘이 또 3회를 맞는 섬의 날이에요. 예, 2018년에 이제 도서개발촉진법이 제정됐는데요. 이때 이제 8월 8일을 섬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코로나로 2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올해가 3회가 되었는데요. 이게 2019년 제1회 섬의 날 행사는 이제 목포 사막도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전라남도 섬각국이 자문위원인 이제 영화배우 유승용 씨와 목포시 홍보대사 이제 개군문 박나래 씨 등이 참석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올해 제3회는 이제 군산에서 이제 새만금 컨벤션 센터 및 고군산 군도 일원에서 14일까지 열린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주말을 이용해서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섬의 날 제정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섬의 날은 그동안 소외됐던 섬이 가지는 이제 경제적, 정치적, 역사, 문화적 가치가 이제 재발견됨에 따라 이를 알리고 새로운 잠재 성장 동력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섬의 날을 기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섬의 날은 대국민 공모,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서 8월 8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8월 8일은 국민들이 기억하기 쉽고 또 먹거리나 볼거리가 풍부한 이제 휴가철이라 섬 관광 활성화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고 또 이 8을 옆으로 누이면 이제 무한대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네. 섬이 가지고 있는 이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이제 8월 8일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 섬의 가치를 무한한 미래 성장 동력, 삶의 터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이게 이제 얄팍하게 돈으로 환산하긴 그렇지만 경제적 가치로 보면 어떻습니까? 예, 그 섬의 경제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연구는 이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네. 이제 갯벌에 대한 이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2013년에 갯벌 1제곱킬로미터당 연간 이제 제공 가치가 약 63억 원으로 집계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를 우리나라 이제 전체 갯벌 2,500 제곱킬로미터 정도인데 여기에 적용해 보면 한국 갯벌 전체의 경제적 가치가 약 16조 원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이제 섬이 가지는 어떤 관광 자원의 가치라든지 또 해양 생태 자원 가치 등을 고려해 보면 사실 이게 돈으로 환산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이고 무엇보다 이제 섬이 1차적으로 우리나라 영토라는 점에서 가지는 이제 안보 가치 이런 거는 이제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전남 지역으로 치면은 최서남단이 가고도가 있고요. 가고도에서는 이제 심지어 중국에서 우는 닭울음 소리가 들린다 이럴 정도로 서남단으로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기도 하고 또 독도 같은 경우에는 안보 가치로서 영토의 가치로서 이제 얘기되기도 하는데 안보 가치로서는 어떤 측면, 이 독도 같은 경우를 얘기하겠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 일본의 이제 독도 도발로 이제 그 시작이 됐긴 했는데 이게 80년대, 90년대 지나면서 이제 남중국해를 둘러싼 어떤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이제 계속 대립하고 있고 또 다요이하도 섬을 둘러싸고 이제 중국과 일본이 대립하고 또 이제 서해 5도에서 이제 최근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 문제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모여지면서 이게 섬이 되게 중요하구나 영토 수호에 있어서 네. 이런 인식을 갖게 됐고 사실 우리나라 섬을 둘러싼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이제 고유의 바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약 44만 제곱킬로미터인데 이게 이렇게 숫자로 얘기하면 감이 안 오는데 우리나라 영토 면적의 4배 정도거든요. 해상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해상의 면적이 육지 면적의 4배다. 그렇죠.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섬을 잘 활용하면 우리나라 영토를 획기적으로 넓게 사용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걸 위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1986년에 처음으로 이제 섬 발전을 위한 도서 개발 촉진법을 제정을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보완시켜서 2019년에 세계 최초로 섬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을 했고, 2021년에는 이제 한국섬진흥원이라고 이걸 설립하면서 섬의 가치를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한 이제 본격적인 노력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정확히 그 섬의 이름이 생각나지는 않지만 바다 위에 솟은 작은 갯바위가 계속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다 보니까 뭐 시멘트를 채워서 뭐 경계에 해상의 경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뉴스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쩌면 이제 섬이 영토의 경계로서의 가치도 매우 크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특히 네. 이 섬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게 지금 한국섬진흥원이에요. 이제 목포 사막도에 유치돼서 지금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 의미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4월 이제 목포시가 이제 타 지자체랑 이제 치열한 경쟁 끝에 섬 정책의 이제 컨트롤 타워인 한국섬진흥원 유치에 성공을 했고, 이제 1년이 지난 지금은 제가 살펴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 인력하고 행정 인력을 충원하면서 활동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한국섬진흥원은 이제 행정산업부 안전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데, 이 섬 관련된 정책이 다양한 부처에 이제 분산돼 있던 것을 하나로 모아서 이곳에서 섬 정책을 개발하고 보전 관리에 관한 연구, 조사 등을 수행하도록 이제 설립된 그런 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섬과 관련된 이제 다양한 이슈들을 우리 이제 전남, 목포에서 주도하게 된 것으로 그 의미가 있고요. 또 목포시의 경우에는 한국섬진흥원 출범을 계기로 이제 목포를 섬의 수도로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목포항 인근에 섬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섬 테마공원, 아카데미 센터 등을 조성해서 세계섬 허브 클러스터로 도약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11월에는 완도, 신안, 진도군 등 이제 서남권 선벨트 지자체들이 함께 2028년에 세계 섬 엑스포를 유치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요거에 관련된 이제 타당성 및 기본 연구계 수립 연구 영역을 올해 완료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되었습니다. 네, 최근에는 뭐 전남도도 그렇습니다. 떠나는 섬에서 돌아오는 섬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전남도가 중점적으로 섬에 대해서 가꾸기 사업을 또 해오고도 있는데, 특히 관광 활성화에 있어서 섬이 최근에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섬이 가지는 이제 가치 중에 이제 경제적 가치, 요게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체감되는 것은 이제 관광 활성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섬 정책을 통해서 이제 관광 매력도가 높아지게 되면 많은 외래 관광객들이 섬을 방문하게 되면서 이제 지역에서의 소비가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령 신안군에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12사도 순례길을 만들면서 2021년에만 5만 4천 명이나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전국에 약 3,300개의 섬이 있는데 이 중 65%가 지금 전남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섬의 관광 매력도 상승은 전남의 관광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신안군은 섬으로 이루어진 군이기도 하고요. 그동안에 섬마다 특색이 있는 관광 자원을 개발하면서도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긴 한데, 이제 중요한 게 섬에서 떠나려고 하는 이유가 정주 여건, 생활 여건이 정말 척박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섬의 어떤 정주 여건을,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전남의 섬은 현재까지는 이제 뚜렷한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있고 고령화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이제 정주 환경의 악화로 인구 정착이 매우 미흡하고 젊은 층의 인구 유출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데요. 이 섬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재해석하고 개발함으로써 이제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또 여기서 소득이 창출되기 시작한다고 하면 섬 경제가 활성화되고, 섬이 가지는 이런 이제 사회적인 문제들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의 섬 정책의 주요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섬 정책 주요 방향은 이제 주민은 살고 싶고 국민은 가고 싶은 미래세에도 지속 가능한 섬입니다. 이게 말이 어려운데요. 어쨌든 전남도에서는 작년 12월 31일 전라남도 섬 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한 섬 발전과
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다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 가능한 섬에 대한 이제 관점은 2014년에 전남도가 어떤 테마성 중심의 섬 개발에서 생태와 문화를 중심으로 그리고 주민이 주도하는 섬마을 가꾸기 이런 방향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이런 것이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다는 이제 평가에 기반해서 이제 아예 지속 가능한 섬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 섬 정책의 주요 방향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주민은 살고 싶고 국민은 가고 싶고 미래 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섬.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국민들은 놀러 가고 싶기도 하고 거기에 머물면서 쉼을 갖기도 하고 뭐 이런 곳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전남의 경우에 이제 가고 싶은 섬 가꾸기 말씀을 드렸는데 수도권에도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전남섬 괜찮은 곳 많이 있다 이렇게요. 그렇죠. 이게 저도 이제 굉장히 자주 들어봤는데요. 이제 가고 싶은 섬이라고 해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24개 섬을 선정해서 이걸 지원하겠다. 이런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5년간 총 4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가 2020년부터는 이제 10억 원을 증액해가지고 이제 50억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선정된 섬을 보면 2015년에는 여수 낭도, 고흥 연홍도, 강진 가우도, 완도, 수완도, 진도 감매도, 신안, 반월, 박도 6개고요. 2016년에는 보성 장도와 완도 생일도, 2017년에는 여수 손죽도와 신안 기점 소학도, 그다음에 2018년에는 완도 여서도, 진도 대마도, 2019년에는 무안 탄도와 신안 의도, 2020년에 영광 안마도와 신안 선도가 선정되었는데요. 현재까지 16개의 섬에서 섬 가꾸기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을 좀 살펴보면 과거 섬 관련 사업들이 이제 주로 주민들 수건 사업이었던 이제 선착장이라든지 도로 개설이라든지 물량장 등 이런 토목공사에 집중됐던 것과 달리 이번 사업에서는 이 섬의 생태문화자원을 보존하면서 섬과 조화를 이루는 마을 진입로 정비, 마을 공동식당, 숙박, 카페, 방문자 센터, 소공원 조성 등 이 관광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섬 사람들의 삶과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한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투자하면서 최근 5년간 전남의 섬을 찾는 관광객 수가 2015년 896만 명에서 2019년에는 1093만 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전남을 대표하는 관광지냐, 이 관광지로서의 섬은 아직 좀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이 퍼플섬으로 유명한 이제 신안군 반월 박지도가 유엔 세계관광기구가 선정하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되었는데 이게 휴가, 일상탈출, 관광 등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전남의 섬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가령 특별한 휴가를 가고 싶다 이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제주도를 떠올리는데요. 이제 전남의 섬이 이제 그런 위치에서 경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숙박 시설이라든지 제주도와 비교하면 여러 가지로 부족하긴 하죠. 네. 자, 최근에 그래서 접근성을 고려한 섬의 교통망 개선 노력, 특히 이제 섬 주민들의 가장 큰 고립감은 연륙 연도교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예. 태풍이 오거나 이러면 완전히 고립돼 버리니까. 근데 연륙 연도교가 하나가 생기면 이게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교통망 개선의 노력들이 좀 필요하죠, 교수님. 그렇죠. 그래서 섬 교통망 확충을 위한 노력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안은 이제 퍼플섬의 경우에도 천사대교가 개통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기 쉽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보니까 이제 승용차가 없는 개인이나 소그룹 교통약자 방문 용이하도록 암태 남강 터미널부터 퍼플섬까지 이제 전용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은 이제 관광객 증가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또한 이 관광객뿐만 아니라 섬 주민들에게도 이제 매우 중요한 인프라로서 섬 주민들이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 이제 운송수단 때문에 곤란한 일이 겪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흑산도에 공항이 생긴다고 하면 훨씬 또 홍도나 흑산도 관광객들도 많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차원에서 흑산도 공항을 바라볼 필요도 있겠어요?
예, 이제 지난 대선뿐만 아니라 사실 10년 넘게 이제 추진됐지만 이게 이제 국립공원이라는 점하고 그다음에 항공사고 우려, 그다음에 경제적 타당성 등을 문제로 아직까지 이제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민의 이제 재산권과 이동권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측과 또 환경 훼손에도 불구하고 이걸 반드시 개발해야 되느냐 하는 의견이 대립되면서 이제 늦게 논의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흑산공항이 다시 한번 관심을 받는 이유는 사실 논의나 이런 시작은 늦게 되었지만 사실 울릉공항은 지금 한 20% 정도 지금 진척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요것과 이제 비교가 되면서 흑산공항도 좀 개발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흑산도와 홍도의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 또 주민들의 이동권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어떤 방안 마련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이 30년 넘게 이 지역의 섬들을 연구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섬이 여러 가치가 있는데 앞서 우리가 안보라든지 관광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여러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섬에 가지는 이제 안보와 관광 외에도 이제 산업 경제적 가치, 문화적 가치가 있는데요. 산업 경제적 가치란 이제 농수산업과 관련된 것이고 또 한편으로 더 나아가서 식량의 안정적 공급자 기능을 하는 이런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문화적 가치는 섬의 생활 문화와 관련된 것으로 어떤 섬 지역만의 독특한 민속 문화, 또 해양 문명 이런 것들도 또 섬의 가치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네. 해외 사례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다음에 한번 기회를 마련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섬을 어떻게 개발하고 이용하는지 좀 들어보고 오늘 지역 경제에 좀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의 섬 개발 마무리 말씀으로 좀 해주시죠. 예, 우리나라 서남해안은 이제 다도해 지역으로 많은 도서와 반도 등이 발달해서 세계적인 어떤 리아스식 해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훌륭한 해양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남해안 관광벨트가 이제 지금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데 여기에 이제 섬 개발이 같이 연계가 된다고 하면 사실 전남 지역의 어떤 새로운 어떤 관광 가치를 만들어낼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어집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청 교수였습니다. 시사가 있습니다. 정보가 있습니다. 지역 여론이 있는 곳에 출발 서해안 시대가 있습니다. 주말 사이 지역 뉴스와 코로나 소식 정리합니다. 김대영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장성군에서는 인공지능 AI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돌봄 역할을 시작했군요. 네, 장성군의 한적한 농촌마을에 사는 한 할머니는 관절약부터 혈압약까지 챙겨 먹어야 할 약만 5가지가 넘습니다. 그동안 제 시간에 약을 먹기 어려웠던 할머니는 최근 꼬박꼬박 약을 챙겨 먹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인공지능 돌봄 인형 황룡이가 어르신들이 약 먹는 시간을 미리 알려준 덕분입니다. 네, 돌봄 인형의 이름이 황룡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장성군이 홀로 사는 어르신 30명에게 시범 지원한 황룡이 인형은 어르신들의 적적함을 채워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황룡이의 왼쪽 눈을 누르면 날씨도 알려주고 대화도 가능합니다. 또 위급한 상황에서 돌봄 인형의 손을 누르면 구조 요청 메시지가 자동으로 노인 돌봄에게 전송되는데요. 인공지능 인형이 어르신들의 돌봄 역할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죠. 요새 물가가 올라서 장보기 정말 무서운데 먹기에 문제없는 못난이 농산물 등이 마트에서 인기라고요? 네, 광주의 한 대형마트 농산물 판매 코너에서는 보통 과일보다 알은 작지만 당도는 동일하고 가격은 최대 30% 저렴한 제철 과일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통 마트에서 유통되는 농산물보다 크기가 작고 흠이 있는 못난이 과일인데요. 요즘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그래도 맛은 똑같다. 그래서 인기가 좋다 이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광주의 한 대형마트 3곳에서 팔린 못난이 과일 매출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100% 이상 급증했고요. 폭염과 잦은 비로 작황이 좋지 않은 배추도 크기가 조금 작은 못난이 배추가 인기입니다. 예전 같으면 상품으로 내놓기 힘든 농산물인데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 요즘 온라인 마켓에서도 격주에 한 번씩 배달 오는 못난이 농산물 구독 서비스도 인기인데요.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았던 못난이 농산물들이 고물가 시대 속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 코로나 소식으로 좀 넘어가죠. 국내 코로나 확진자 지금 계속 10만 명대 나오던데 현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 5천여 명입니다. 엿새째 1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일요일 기준으로 10만 명을 넘긴 건 지난 4월 11일 이후 넉 달 만인데요.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43배, 2주 전에 1.61배 수준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단위로 2배씩 뛰는 더블링 현상은 완화된 추세지만 재유행은 한동안 이어질 거란 게 방역당국의 판단인데요. 다만 재유행 정점 규모는 이번 달 하루 15만 명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라며 당초 28만 명보다 낮춰 예측했습니다. 네, 요즘 휴가를 많이 떠나서 확산될 것이다. 근데 이번 주 정점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자, 광주 전남 지역의 확진자 추세 보죠. 네, 광주 전남에서는 지난주 연일 6천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는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광주에서는 1,997명, 전남에서는 2,047명의 확진자가 나와 모두 4천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는 지난달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이번 달 들어서는 매일 6천 명 이상의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개최 예정인 이 지역의 일부 대형 축제들 취소 소식이 들려요? 네, 그렇습니다. 신안 같은 경우에는 민어축제가 취소가 됐고요. 올 가을에 열릴 예정이었던 2022 영암 왕인문화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영암구는 매년 4월 개최하는 그 왕인축제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 가을에 치를 예정이었지만 다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퍼지면서 축제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군에서는 더 다양하게 축제를 구성해 내년에 선보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정부가 2학기 학사 일정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네요. 네, 교육부는 다만 개학 전후로 집중 방역 점검 기간을 정해 방역 인력과 물품을 지원하는 등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단위에서의 일괄적인 원격 수업 전환은 신중하게 결정되고 최대한 대면 수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변화가 생길 경우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정한 자체 기준에 따라 탄력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네, 코로나 관련 소식까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김대영 리포터였습니다. 자, 정부의 내년도 예산, 사업 예산 막바지 심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자체들마다 정부와 국회를 오가며 예산 확보 전쟁이 치열합니다. 자, 9월에는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서 국회로 넘기게 되기 때문인데 그 전에 국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전남도 초비상 상황인데 관련 내용 내일 이 시간에 짚어드리겠습니다. 출발 세안시대 오늘 순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